몸에서 너무 많이 필요하고 없으면 죽는 게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에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나트륨의 양이 5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게 대부분은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죠. 신장에서 어떻게든 재흡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5kg의 소금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으로, 땀으로, 침으로 분비물로 배출되는 게 하루 15에서 20g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일 그 정도의 소금은 먹어줘야지 부족하지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적당한 소변의 염도는 아침 소변 기준인데 적당한 소변의 염도는 1.1이 넘어가야 돼요. 1.2 이상이 이제 적당한 소변의 염도고요. 소변 염도가 그거보다 낮으면 뭐 예를 들어 0.9 미만이면 그러면은 몸의 염도는 부족한 게 맞아요. 특히 아침 소변은 되게 많아요. 자는 동안 해독해서 나가는 게 소변이니까. 그래서 아침 소변이 뭐 1.5가 넘었어요, 염도가. 염도계로 측정이 안 돼요. 저 소금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네, 사실 진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요. 소변 염도로 내 몸의 그 염도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 몸속에 있는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몸 밖으로 나오는 소변을 가지고 염도를 측정해서 내 몸속에 소금이 적당한가, 염도가 적당한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소변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가변적이에요. 내 혈액에 있는 염도라던가 체수분, 내 몸속에 있는 간질액, 세포의 간질액이 그대로 소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독소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독소, 처리할 독소가 많은 경우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나트륨이에요. 다른 미네랄들도 많이 작용을 하지만 소금이 제일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많으면 그만큼 소금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소변 염도가 되게 높게 나오기도 해요. 적당한 소변의 염도는 아침 소변 기준인데 적당한 소변의 염도는 1.1이 넘어가야 돼요. 1.2 이상이 이제 적당한 소변의 염도고요. 소변 염도가 그거보다 낮으면 뭐 예를 들어 0.9 미만이면 그러면은 몸의 염도는 부족한 게 맞아요. 1.2보다 내가 소변의 염도가 낮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몸 안에 소금 양이 너무 적다는 뜻이니까 염도가 낮은 게 맞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더 보충해서 드셔야 되는 건데 1.2가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너무 많아요. 특히 아침 소변은 되게 많아요. 자는 동안 해독해서 나가는 게 소변이니까. 그래서 아침 소변이 뭐 1.5가 넘었어요, 염도가. 염도계로 측정이 안 돼요. 저 소금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소변의 염도가 절대값이 될 수는 없어요. 내보낼 게 많으면 소금도 같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나갔는데 부족해. 0.9도 안 돼. 그러면 보충해야죠. 너무 적으니까. 하지만 많다는 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은 없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부족했던 시간이 너무 많아요, 소금이. 왜 소금을 먹으면 몸이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식단이 변하면서 옛날에 이제 새끼를 다 한식으로 먹고 국물 먹고 김치 먹고 막 젓갈 먹고 반찬 먹고 막 이랬던 식단에서 되게 많이 간소화됐잖아요. 냉장고가 생기고 하면서 저장식품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식단이 서구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저장하지 않는 음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뭐 빵으로 대체해서 먹거나 빵, 커피, 뭐 탄산음료 이런 걸로 그냥 식사를 대체해서 먹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소금의 양은 되게 줄어들었는데
들어오는 독소, 환경 독소들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만지는 거, 먹는 거, 뭐 숨 쉬는 거에도 환경 독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독소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소금이고, 요오드를 포함해가지고 각종 미네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먹는 거에서 들어오는 건 줄어들었고 사용되는 건 더 많아졌으니까 우리 몸은 항상 결핍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만성 질병들, 염증들, 대사증후군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 중에서 제일 결핍된 게 소금이었고, 소금이 부족해서 건강해지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저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접하고 건강해지려고 더 저염식을 하게 되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만성 탈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염증도 많고 만성 질환에 시달리시던 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 몸에 부족했던 염분이 채워지고 물이 들어오면서, 사실 물도 잘 안 드세요. 커피 마시고 그냥 음료수 마시지 물을 하루에 한 잔도 안 드시는 분도 있다는 거를 제가 7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하루에 커피는 막 3-4잔을 드시는데 물은 한 잔도 안 드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고혈압, 당뇨로 찾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물과 함께 이 소금과 각종 미네랄들, 비타민들 이런 것들 이제 드시면서 부족했던 수분이 채워지고 혈류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금방금방 느껴지고 변화를 막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다 먹었어야 되는 것들이었죠. 근데 그거를 안 먹어서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니까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소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소금을 많이 먹어서 탈이 날까봐 걱정을 하신다면 부족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걸 다 채워 넣기도 부족하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식단을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소금 염장식품이었어요. 전부 다 모든 식단이. 그때 먹었던 소금량에 비하면 우리가 먹는 소금량은 정말 너무 적고요. 반면에 설탕은 진짜 많이 먹잖아요. 설탕이 많으면 그만큼 또 소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내가 먹는 소금이 많은지 적은지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아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30g까지 이제 소금을 먹어봤는데요. 탈이 나기는커녕 다음날 피부가 막 광이 막 나고 너무 이제 뽀얗고 컨디션이 좋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30g을 음식과 별도로, 우리가 음식에서 먹는 게 사실은 하루에 5g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도로 이제 30g을 추가로 먹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루 종일 먹어야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500ml 물병에다가 4g씩 타면은 이제 0.9%의 500ml 물이 되거든요. 소금물이. 그거를 하루 4번 마시면 2리터가 되죠. 그러니까 16g 정도의 소금을 추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에서 한 5g 정도를 먹는다 치면 20g의 소금을 하루 동안 먹고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게 되잖아요.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20g에서 30g 정도 추가로 소금을 드시는 것 때문에 내가 염분 수치가 너무 높을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변의 염도가 너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배출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소변의 염도보다는 내가 하루 먹는 소금과 물의 양으로 충분하게 넣어주는 것을 더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장에서, 신장 사구체에서 여과시키고 하면서 대부분의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신장에서 유일하게 흡수하는 게 있어요. 물하고 소금이에요. 나트륨이에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게 신장에서, 그게 바로 나트륨이에요. 몸에서 너무 많이 필요하고 없으면 죽는 게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에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나트륨의 양이 5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게 대부분은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죠. 신장에서 어떻게든 재흡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5kg의 소금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으로, 땀으로, 침으로, 분비물로 배출되는 게 하루 15에서 20g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일 그 정도의 소금은 먹어줘야지 부족하지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학, 이제 한의학에서 보면 황제내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황제내경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에선 동의보감이고 이제 그게 한의학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몸을 음양 오행으로 나눠요. 그 중에서 이제 물, 수의 기운은 신장이란 말이죠. 신장의 이 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신장에는 소금을 먹어야 좋다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공부하신 한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제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에 이제 무리가 생기고 신장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어요. 귀, 그리고 뭐 이제 머리카락, 자궁, 생식기 이런 부분들이 신장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이고 다 수의 기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머리가 하얗게 탈모도 되고 이제 하얗게 새치가 생기고 이제 귀 이명이라던가 이제 귀와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궁은 이제 여자들은 또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수가 다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수의 기운의 대표적인 음식이 소금이잖아요. 왜 소금이 물을 관장하느냐? 신장은 또 물을 이제 여과해서 배출할 거 배출하고 흡수할 거 흡수하고 물을 치수하는 기관이 신장이란 말이에요. 그 왜 소금이냐? 우리 몸에서 물을 흡수하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신체에서는 소금 이꼴 물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 네, 빛은요,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 곡물, 식물 다 빛을 보고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한 그 열매들, 뭐 곡식들 이런 거를 인간이 먹잖아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식물이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한 걸 먹는 그 영양, 그걸 빛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빛과 소금, 소금이 물이에요. 인간에게는 물이기 때문에 빛과 물이라고 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7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 그런 깨달음이 어느 순간 느껴졌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간다. 나의 선택과 반복되는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